경남의 한 중학교 평범했던 체육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날의 정리운동은 한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체육 교사 A씨는 수업 계획에 따라 학생들에게 정리운동으로 스쿼트 10회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떠들며 운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교사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당시 한 남학생은 스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내 수업 종료종이 울렸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체육 수업이 있고 사흘 뒤 교사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해당 학생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폭염 속에 애를 운동장에 세워뒀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아이가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살이 찌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할머니의 주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2채값 넘게 들여 키우는 아들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가 있고 이틀 뒤 이번에는 학생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 즉 학생의 할머니가 교사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의 항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스쿼트를 시킨 일이 기마자세를 시킨 가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날에는 교사가 아들의 길을 잡고 2층 계단까지 끌고 갔다고 주장하며 총 7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학부모는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평범했던 체육 수업은 순식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교사 A씨는 학부모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길을 끌고 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사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귀에 이를 초정도 손을 댄 적은 있지만 끌고 간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CCTV 영상이 제시됐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교사가 학생의 귀를 잠시 만졌다가 놓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층 교무실 계단까지의 영상을 확대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끌고 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교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서 교사 A씨는 해당 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됐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해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교사가 말하는 민원 지우기 시작됐습니다. 학부모 측은 교사의 해명 자료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학부모는 학교는 물론 시청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 여러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끊임없는 민원과 조사 과정 속에서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찾아왔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3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도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마침내 검찰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학부모 측이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학부모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 신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법기관은 연이어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측은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비유까지 등장하며 교사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학부모가 언급한 이름은 초등학생을 살해한 범죄자 명재환이었습니다. 저 교사가 명재환처럼 우리 아이를 해치면 어떡하냐는 식의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교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교사의 인격에 심각한 모욕을 주는 발언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무혐의가 나와도 교사는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교사에게 교육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당 민원이
국회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으니 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교사는 직접 가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 담당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담당자는 일부 학부모가 힘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심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현실을 인지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마저 학부모의 편에 서서 교사를 압박하는 듯한 상황. 교사는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학부모 측은 지난 4월 교사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고, 아동학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받은 특별교육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도 떠올랐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현재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사 측은 이를 결격 사유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행 규정상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학부모가 두 번째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학생의 부모 측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문, 즉 불기소 이유서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문서에 교사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다소 거친 면이 있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같은 불기소 이유서에는 다른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측은 해당 문서에 학생의 수업 태도와 품행이 불량했던 점, 그리고 학생 측 진술의 신빙성에 떨어진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언론에 우리 아이만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아서 우리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교사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휴직 중인 교사 A씨는 반복된 민원과 고소조사 과정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좋아서 교직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이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넘어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끝나지 않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 많은 교사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가 소신껏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생의 학습권만큼이나 교사의 교육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한 민원 압박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장에서 고립된 교사들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사가 무고한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되거나 긴 시간 고통받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신고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물론 실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학부모는 학교 운영위원회로 활동 중입니다.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 학부모 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뿐입니다.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공분을 샀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사가 겪은 고통에 공감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두 채 값이라는 발언은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회자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정신적 고통 속에 교직을 떠날 고민을 하는 교사, 그리고 이런 갈등의 중심에서 성장해야 하는 학생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나 웹툰 속 참교육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교육 현장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며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와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 처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 A씨는 여전히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권과 인권,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섣부른 단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교실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